자, 오늘은 자기 전에 간단히 해보는 중세 경제, 문화, 사회입니다. 옛날에 만들었던 거에다가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을 좀 추가했는데 고려 역사서들도 있긴 하지만 우선 경제, 사회, 문화가 있지만 먼저 경제만 찍겠습니다. 그 다음 찍어야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거예요. 정말 저는 즐기면서 할 거예요. 먼저 수치를 했어요. 국가가 살려면 세금을 걷어야죠. 어디서 걷어야겠습니까? 관청에서 걷어야겠죠. 그 관청은 호부입니다. 호는 호조할 때 호부입니다. 그리고 3, 4도 했지요. 왜요?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찰해야죠. 아하. 조세는 10분의 1을 걷었어요. 옛날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상중하 3등급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땅이 어디 있는 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양안이라는 거 작성했네요. 아, 그리고 이때는 조은 제도라는 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조은 제도가 뭡니까? 조는 조세고 운은 운송한답니다. 세금을 수도로 옮겨야죠. 이거 조선 때도 나와요. 네. 그때의 조선과 고려의 조은 제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다음 공납은 특사물인데 그 지역마다 할당대에게 부과되게 합니다. 그다음에 역은 노동력이죠. 군역은 야 군대가, 유역은 야 이래 지어, 이걸 위해서 호적이란 거 만들죠. 호구장부. 즉 얼마나 쓸만한 노동력이 있는가를 적어보자는 것이죠. 수취하는 비율입니다. 자영농한테는 국가가 10분의 1을 수취합니다. 근데 소작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땅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공전과 사전이 있는데 공전은 관청 소작농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에서 국가 대출이죠. 그래서 4분의 1을 줍니다. 반면 민간 소작농은 사채입니다. 아니면 기업은행.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수확한 것에 2분의 1을 바쳐야 했습니다. 자, 초기의 토지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초기의 수취제도죠. 즉, 수조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시가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수확량을 통하여 이게 어떤 전시가들을 물어봅니다. 수조권을 준 것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했고 반면에 조선법은 과전법이었고 경기도만 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조권이란 국가에 내 세금을 관리가 대신 받는 것이죠. 역분전을 알아봅시다. 역분전은 태조 때였습니다. 왜 이는 농공행상이었죠. 왜? 후상공통을 했으니까 개국 공신들에게 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관품을 제정할 이유가 없었죠. 그러다가 광종이 과거제를 도입하고 관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시정전시가, 시는 시작할 때 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시가의 시작이구나. 자, 경종 때 시작하였습니다. 전직 관리를 상관이라고 하고 현직 관리를 직관이라고 하는데 상관과 직관은 이게 둘 다 주었습니다. 관능과 인품에 따라 주었습니다. 이 인품은 아무래도 태조 때의 그런 것이 되려는 것 같군요. 그 다음 그 경종 다음에 성종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성종 유교적인 느낌이죠. 유교는 뭡니까? 문과적이죠. 문치주의였습니다. 그리고 문상계와 무상계라는 건 나눕니다. 문상계와 무상계가 뭡니까? 문상계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문관과 무관을 말하고 무상계는 잡학 같은 그 외에 잡학이란 기술관이죠. 위사, 역관 그런 등등의 어떤 관리들을 무상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개정 전시가입니다. 말 그대로 개정한 거예요. 전시가를 개정한 것입니다. 목중 때 시작한 겁니다. 전직 관리 그리고 현직 관리 관등은 따지는데 이제 인품은 안 따져. 관등은 이제 인품은 안 따져요. 그리고 문관에게 무관보다 더 많이 줍니다. 참고로 이때부터 전직 관리보다 현직 관리에게 더 줍니다. 사실 이거는 마땅합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을 일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줄 수는 없겠죠. 그러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그 다음 한해가라는 것을 도입하는데 무상계에게는 전시가가 그 토지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종 때는 무상계를 위한 전시가인 토지 제도인 수조권 제도인 한해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현종 때 현종은 2차 거란 침입, 3차 거란 침입. 그때 2차 거란 침입은 양규라는 장수가 물리쳤고 3차 거란 침입 때는 강남 참의 그 유명한 귀주대첩이었죠.
이때 무신들이 활약했습니다. 지위가 상승한 것이죠. 마치 조선 때 승려가 임진왜란 전까지는 무시받던 것이 임진왜란 때 활약을 하면서 그 이후 불교의 지위가 높아진 것을 생각하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는 경전전식가는 전신과의 경과입니다. 마지막 경과. 문종 때입니다. 우선 전직 관리가 안 준다. 왜요? 땅이 부족해졌어요. 점점 땅이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현직 관리에게만 주고 그다음에 문관과 무관에게 주는 그런 토지가 같아졌습니다. 수주권이 같아졌습니다. 그다음에 한해가가 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를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전시가로 편입해버린 거죠. 이때는 이런 한해가에게 주었던 전시가를 18품에게 주는 전시가로 해버립니다. 그 다음 별사전이란 것도 생깁니다. 별사전은 풍수지리에 능한 법사, 풍수지리 잘하는 사람, 그 다음에 승려에게 준 토지입니다. 이것이 방금 보았던 전시가입니다. 가는 시정전시가고 나는 개정전시가고 다가 경정전시가입니다. 나가 개정전시가, 다가 경정전시가입니다. 차이를 알 수 있듯이 점점 지급되는 것이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땅이 부족해졌거든요. 이것은 하나하나 한 결이에요. 자, 보면 가 때는 참고로 또 하나 알아둘 것은 전시가 때는 전지와 시지, 그 전지라는 것은 일반 땅, 시지는 어떤 목재들을 채굴할 수 있는 산림 같은 것을 말합니다. 반면 조선 때는 시지를 주지 않아요. 전지밖에 안 줘요. 시정 전시가 때는 보시면 18분까지 전지와 시지를 꽉 채워서 줬습니다. 그리고 보면 14분까지 보면 다 전지와 시지의 제공량이 똑같은 걸 알 수 있죠. 그러다가 개정 전시가로 가면 16분부터 18분까지는 안 줍니다. 시지를. 그리고 전지와 시지의 격차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하죠. 30 정도 차이가 시작되네요. 30 정도. 14분까지 보면 예. 꼭 13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 8분까지는 30까지 차이가 나네요. 자, 달을 보면 이 집에 18분까지 그래도 이번엔 4개나 없어졌어요. 15분까지 CG가 없어졌고 그 다음 1품에게 줬던 CG가 70에서 50으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교할 때는 1품과 뒤에 CG들이 얼마나 줄어들었나를 기준으로 외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저히 종류가 진짜 많습니다. 이 과자는 그 과전법 할 때 그 과전이 맞습니다. 즉 조선 때 과전법이란 것은 세습 불가와 죽었을 때 반납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봅시다. 첫 번째는 과전입니다. 세습이 불가능하고 반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음전이라고 하여 5품 이상의 자제들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징은 세습이 가능하였고 공신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한인전입니다. 한인전? 6품 이하의 관리들의 자제에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관인 신분의 세습 목적입니다. 즉 네가 벼슬 올라와라 그래야 땅 줄게 이 느낌이죠. 자, 그 다음에 구분점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을 세습하는 것이 땅은 반납해야 됐어요. 땅은 반납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4번은 구분점입니다. 하급 군인의 유가족입니다. 거란 침입했었죠? 여진족과 싸웠죠. 그때마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가장이 살았었어요. 아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먹어달라고 구분전이란 건 쉽게 말해서 부는 가루, 구는 입에 가루칠이라도 하고 살아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는 입에 뭐라도 묻히고 살아야 되고 가루라도 묻히고 살아야지. 다섯 번째는 외역전입니다. 향리에게 준 것입니다. 외는 바깥쪽, 그러니까 뇌피절입니다. 외는 바깥쪽입니다. 또 바깥에서 역이라고 하는 사람, 향리겠죠. 향리에게 주는 것인데 세습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인전입니다. 직업 군인이고요.
직업군인이죠. 세습 가능합니다. 그 다음 민전은 그냥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땅입니다. 8번은 공회전이라고 해서 공은 공공기관, 관청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9번은 내장전이라고 해요. 왕실의 땅입니다.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왕실 재정을 관리하는 곳이 내장특위입니다. 자, 이 토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세습할 수 있는 땅은 총 3가지. 땅? 수조권? 아무튼 공음전, 외역전, 군인전이란 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토지제도가 망합니다. 왜냐하면 토지가 부족해지고 미반납 토지가 많아졌죠. 즉 세습하는 토지가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신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 농장을 만들어 갑니다. 농장, 동물농장, 평화롭게 아니요. 이따만 농장, 이따만 농장. 실제로 이 농장은 한 도, 한 시, 한 군을 넘어서는 정도도 있었습니다. 지충원을 말합니다. 그런데 대몽왕정을 하면서 나라가 개판이 됩니다. 나라가 개판이 돼요. 그래서 땅을 대도를 2가지 만듭니다. 하나는 녹과전이라고요. 개경을 만들고요. 하나는 사패전이라고 해서 개간을 하면은 그 땅을 소유하게 해주겠고 거기다 세금을 안 내게 해주겠다. 토지 개간 장려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간 섞기 토지 되긴다. 더 개판으로 갑니다. 검은세종입니다. 대농장을 만듭니다. 무슨 정권 때 농장이었죠? 이건 대농장이에요. 더 커졌어요. 토지를 독점하고 수탈합니다. 수탈하는 걸 통해서 노비를 만듭니다. 즉 이 노비가 권문세족의 재산이었고 세력이란 것이죠. 이를 막고자 공민왕이 전민병정노감을 하여 시도를 하지만 좀 좋아 보였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기엔 신진사대부가 등장합니다. 신진사대부가 등장해서 왜 가전법을 시행했는가?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다시 토지제도를 부활시켜서 다시 건강한 경제체를 완성시키자. 그래서 가전법을 실시한 목적은 전시가를 복구하자 수주권이고 또는 이를 통하여 신진사대부의 경제기반 말기는 신진사대부가 집권하던 시기였으니까요. 자, 4가지 토지제도였습니다. 자, 이제 수공업입니다. 수공업 만든다. 수, 해안, 공, 장인공, 탁탁탁. 전기는 관청, 소는 특수행정구역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공주 명학소, 망소로 인한 정중부 맞겠죠? 맞네요. 관청과 소, 즉 행정국에서 만들었는데 후기에는 사원, 민간, 즉 어떤 개인들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농업제도가 엄청 발달했습니다. 생산량이 늘어났죠? 나 먹을 거 이제 충분해요. 먹고 팔아야겠죠? 팔죠. 좀 그래서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맡겨도 되겠네. 그래서 농업 생산량의 발달로 인하여 시장이 발달하였다. 이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업입니다. 개건과 부도였죠. 2번째 수도 서경에 시전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관영상점이라는 것인데 대도시에 설치되어 있는데 즉 국가가 운영하는 상점이었다는 것이죠. 조선에는 없습니다. 3번째는 경시성입니다. 통일신라 때도 지증왕이 이런 동시전이라고 하는 그런 시전을 관리하는 관청을 세웠었죠. 여기서 고려는 경시서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경시서입니다. 좀 다릅니다. 감독관청은 경시서입니다. 경비. 오케이. 그 다음 가견법입니다. 소금 전매제입니다. 충선왕이 했습니다. 화폐도 있죠. 상업하니까 화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종류를 봅시다. 성종 때는 최초로 건원중보라는 철전을 만든 철전. 철로 만든 동전이라는 것이죠. 숙종 때는 참 많습니다. 해동통보, 사만통보, 사만중보, 활구 또는 활구가 은병입니다. 의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주전도감. 그 다음에 원간섭기에는 보초라는 원나라 화폐가 들어왔고 공양왕 때는 저화라는 화폐가 발효됐습니다. 부진했습니다. 왜냐?
거래량이 낮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화폐가 통용되려면 화폐가 통용되면 시장이 발달돼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시장이 아직까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상점에서는 쓰입니다. 쉽게 말해서 야, 이 말을 퍼뜨리고 싶다. 근데 이것이 은어인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것이 퍼질 수가 없겠죠. 반면에 어떤 말이 모든 사람들 공감을 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소통이 되고 그것이 인정하게 된다면 되겠죠. 국가는 쓰게 하고 싶은데 아예 시장이 잘 안 발달됐으니까 물물 거래가 아직도 위주였으니까 그게 필요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즉 화폐가 쓰여 있는 곳이 별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무역은 어디서 했을까? 예성강 어기입니다. 어디죠? 병란도 중요합니다. 병란도. 신라는 울산왕. 뭘 통일신라예요? 그러니까 통일 전에는 당항성, 통일 후에는 울산왕, 고려는 병란도입니다. 누구와 교류했는가? 송나라입니다. 수입할 때는 귀족용품을 주로 수입합니다. 북책 멋비단. 지금은 싸구려지만 옛날 메이드 인 차이나는 고급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에르메스 그런 느낌이죠. 수출하는 것은 특산품입니다. 금, 인삼. 항상 주류랑 중국과 교류할 때 수출할 때는 금과 은 같은 자원을 수출하고 수입할 때는 책, 먹, 비단, 붓 이런 같은 귀족용품을 수입해옵니다. 신기하죠. 그 외 나라들을 봅시다. 수입해올 때 모피말 여기서 은을 거란과 일본에는 우리가 더 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에게 특산물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은이 들어오는 것이죠. 수출할 때는 쌀과 잡고 농기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식량 대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대식국 아라비아입니다. 아라비아에서 향료, 순, 산호 같은 한국에 별로 없는 것들을 갖고 옵니다. 이때 아라비아에 의해서 코레아, COREA, 코레아라는 말이 퍼져나게 되는 것이죠. 고리대랑 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리대는 사채업자입니다. 높은 이자, 사채업자입니다. 그래서 못 갚았다. 영감, 오늘이 돈을 갚는 날이야. 이자를 갖고 왔어. 저기 아직 못 갚았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구만. 잠깐 사인해 보시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아, 이것만 하면은 그래도 위식주는 보장되고 거주할 곳이 있다는 것이네. 아, 그렇습니까? 사인했습니다. 문제는 그 당시 사람들은 글을 못 읽었다는 것이죠. 자, 됐네. 따라와.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노예야. 사육집도 해주신다고 하고 먹을 거 준다 하셨으니까 네 집이라고 안 했고 네 집이라 안 했잖냐. 내 집에서 넌 노비나 해라. 노비가 되는 겁니다. 검문 세족들, 무신 세력들이 자주 이용했던 방식들입니다. 보는 그래서 국가가 한 겁니다. 왜 했냐? 우선 노비가 되면 세금을 못 걷습니다. 그리고 노비가 되면 귀족들의 세력이 높아집니다. 또는 이것을 통하여 민생들에 대해서 국가 지배력과 어떤 인심을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이자를 공적 사업에 씁니다. 손해보는 건 아니니까요. 제2보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광전 때 설치가 됐죠. 빈민구제기금입니다. 예. 준사이네. 가볍게 하다 보니까 벌써 넘어와 버렸네요. 잠시 쉬겠습니다. 조금은 조용해서 다행이었고 조금은 느려서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쉬러 가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